불편한 편의점. 산해 진미 도시락. 이명숙 여사가 가방 안에 파우치가 없다는 걸 알았을 때 기차는 평택 부근을 지나고 있었다. 문제는 어디서 그것을 잃어버렸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파우치를 잃었다는 현실감보다 감퇴되는 기억력이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느새 식은땀을 흘리며 그녀는 자신의 지난 행적을 필사적으로 떠올려 보았다. 서울역에서 KTX 기차표를 끊을 때까지는 분명 파우치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니 파우치에 든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표를 끊을 수가 있었겠지. 이후 대합실 TV 앞에 앉아 24시간 뉴스 채널을 보며 30여간 기차를 기다렸다. 탑승하고는 가방을 안은 채 잠시 잠이 들었고 깨어나 보니 모든 것은 그대로였다. 방금 전 휴대폰을 꺼내려고 가방을 열었을 때 안에 있어야 할 파우치가 없는 것에 수수라치게 놀랐을 뿐이었다. 지갑, 통장, 수첩 등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담긴 파우치가 없다는 것에 그녀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염 여사는 자신이 타고 있는 기차의 속력이 뒤지지 않게 두뇌를 가동해야 했다. 착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 풍경을 되돌리기라도 할 듯 기억을 리와인드했다. 혼잣말에다 다리를 떨며 골물에 있는 그녀의 행동에 옆자리 중년 사내가 헛기침을 했다. 그녀의 몰입을 방해한 건 옆자리 사내의 헛기침이 아니라 가방 안에 올린 휴대폰의 착신 음악이었다. 아바의 노래였는데 공명이 떠오르지 않았다. 치키티타였나? 댄싱퀸이었나? 아이고 준이야, 할머니가 진짜 치매 오려나 보다. 염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안 휴대폰을 꺼내고 나서야 공명이 Thank you for the music이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동시에 낯선 02번호로 전화가 오는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상대방은 대답이 없었다. 다만 주변의 소음이 공공장소임을 짐작해 했다. 누구세요? 영숙이에요? 사람의 목소리라기엔 너무 거칠고 불분명했다. 마치 겨울잠 잠을 끝낸 곰이 동굴에서 나와 처음 입을 열면 나을 법한 목소리였다. 이걸 어떻게 재현해? 예, 그런데요. 지갑요? 맞아요. 주우신 분이신가요? 어디시죠? 서울. 서울 어디요? 혹시 서울역 아닌가요? 그쵸, 서울역. 이상해.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휴대폰 옆으로 내쉰 뒤 목청을 가다듬었다. 지갑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기차 아니고요. 다음 역에 내려 바로 돌아갈 테니까 좀 보관해 주시거나 어디 맡겨주실 수 있을까요? 사례는 제가 가는 대로 해드릴게요. 여기 있죠. 갈 데도 없죠. 근데 진짜 대본에서 그렇게 써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래요? 알겠어요. 서울역 어디서 만날까요? 공항 철도 가는 길. GS 편의점요. 이 사람이 여잔지 남잔지도 아직 모르겠어. 그냥 곰 같은 잠에서 이제 막 깨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당황스럽네. 고맙습니다. 빨리 갈게요. 천천히 와요.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또 전화를 끊고 나자 기분이 묘했다. 휴대폰 너머로 들리는 동물의 음성 같은 어눌한 말투는 그가 노숙자임을 확신케 했다. 그러면 남자 노숙자라는 거네. 무엇보다 갈 데도 없죠라는 말뜻으로 보나 공중전화가 분명한 02번으로 보나 그는 휴대폰이 없는 노숙자가 분명했다. 염 여사는 잠시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지갑을 돌려준다는데도 뭔가 불안하고 다른 걸 요구할까봐 두려움이 번졌다. 하지만 전화까지의 지갑을 순순히 돌려준다고 호의를 베푸는 사내였어. 사내가 굳이 해코지를 할 것 같진 않았다. 사례 위로 지갑 속 현찰 4만 원을 건네면 충분할 듯 했다. 마침 천안에서 정차할 거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염 여사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돌아가는 기차가 수원을 지날 즈음 다시 휴대폰이 울렸다. 땡큐 포 더 뮤직의 가사를 치매 예방하듯 되뇌며 액정을 확인하니 아까와 같은 번호였다. 염 여사는 불안한 기운을 애써 억누르며 전화를 받았다. 또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저요. 사내의 웅크린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염 여사는 분명 변명하는 학생을 상대할 때처럼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말씀하세요. 선생님, 배가 고파서요. 네, 그래서요? 편의점 도시락, 안 돼요? 순간 염 여사의 마음에 미열이 일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과 도시락이라는 단어가 그녀를 한결 너그럽게 만들어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러세요. 도시락 사 드시고요. 목마를 테니까 음료수도 같이 사 드시고 계세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에 결제 문자가 떴다. 이건 마치 편의점 계산대 옆에서 전화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아주 재빠른 시간이었다. 많이도 배고픈 걸 보니 그의 정체는 서울역의 맹주, 비둘기의 친구, 노숙자가 확실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GS 박차로 투머치 찬 이게 뭐야? 투머치 찬 많은 도시락 4,900원 이라고 떠 있었다. 결제한 내역이 이렇게 날라왔다는 거네요. 음료수는 안 사 먹은 거 보니 염치는 있나 보군. 염 여사는 혹시 모르니 누군가를 불러야 할까 고민했던 마음을 접고 그와 단둘이 만나기로 했다. 이른에 치매 염려 증상이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그녀는 자신의 위험을 믿었다. 교단에서 정년을 마칠 때까지 한 번도 비굴하게 굴지 않고 당당히 온갖 학생들을 상대했던 자신을 믿기로 했다. 서울역에 도착하고 바로 공항 철도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발견했다.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가자 전방 오른편에 GS 편의점이 있었고 곰의 목소리를 지닌 사내가 도시락에 얼굴을 묻은 채 그 앞에 웅크리고 있었다. 다가갈수록 분명해지는 그의 실체에 그녀는 다시 긴장의 끈을 움켜쥐었다. 대걸레같이 떡이져 있는 장부 아래 사내는 얇은 스포츠 점퍼와 더러워져 베이지색인지 갈색인지 모를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런 그가 매우 정성스러운 젓가락질로 도시락 속 비엔나 소세지를 집어먹고 있었다. 확실히 노숙자다. 염 여사는 마음을 다잡고 다가갔다. 그때였다. 3명의 낯선 사내가 도시락을 먹고 있는 그를 향해 달려들었고 염 여사는 놀라서 다가가던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3명의 하나 하이에나 같은 사내들이 역시 노숙자임을 분명했는데 그들은 도시락 사내를 누르고 뭉갠 채 무언가를 뺏기 위해 안간 힘을 다 써댔다. 그녀는 주위를 돌아보며 발을 동동 굴렀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노숙자들의 흔한 다툼으로 여기고 힐끔힐끔 대기만 할 뿐이었다. 사내는 먹던 도시락을 떨군 채 온몸을 공처럼 웅크리고 방어했다.
하지만 결국 놈들에 의해 목이 졸리고 팔이 들리며 지키고 있던 물건을 빼앗기고 말았다. 안절부절 못하며 살피던 염여사의 시야에 놈들이 빼앗은 물건이 확 들어왔다. 자신의 분홍색 파우치였다. 도시락 사내를 떼어내듯 발로 몇 번 밟은 뒤 노숙자 셋이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염 여사는 손발이 떨려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주저앉았다. 그때 사내가 반격하듯 일어나 파우치를 쥔 놈들을 향해 온몸을 던졌다. 이야! 팍! 괴성과 함께 사내가 놈의 다리를 붙잡고 넘어뜨렸다. 놈을 짓누르며 다시 파우치를 빼앗은 사내를 곧 다른 녀석들이 덮쳤다. 순간 염 여사의 눈에 불이 들어왔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그들을 향해 뛰어가며 목에 핏대를 세웠다. 도둑이야, 내 지갑 훔쳐간다. 이놈들이다. 염 여사의 앙칼진 외침에 사람들이 멈춰서 관심을 주기 시작하자 녀석들이 하나둘 몸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오직 도시락 사내만이 품 안에 파우치를 끌어안은 채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는 사내한테 다가갔다. 아휴, 괜찮아요? 사내가 고개를 들어 염 여사를 올려다보았다. 맞아서 부은 눈두덩이, 코피와 콧물이 섞여 나오는 코, 수염으로 가려진 입이 마치 사냥을 나갔다 다쳐 돌아온 원시인처럼 보였다. 사내는 그제야 자신을 공격하던 놈들이 사라진 것을 깨달은 듯 서서히 몸을 일으켜 앉았다. 염 여사 역시 손수건을 꺼내 그런 사내 앞에 웅크리고 앉았다. 순간 노숙자 특유의 퀴퀴하고 역한 냄새가 코에 훅 들어왔다. 염 여사는 숨을 참으며 그에게 손수건을 건넸다. 사내는 고개를 저은 뒤 점퍼 소매로 쓱 코를 문질렀다. 그녀는 행여 파우치에 사내의 피와 콧물이 묻을까 염려가 드는 스스로에게 짜증이 일었다. 진짜 괜찮아요? 사내가 고개를 끄덕이곤 염 여사를 살폈다. 유심히 살피는 사내의 눈빛에 그녀는 잠시 자신이 무얼 잘못한 거라도 있나 걱정이 들었고 어서 자리를 뜨고 싶은 마음이 앞섰다. 그래, 이제 파우치를 돌려받아야겠다. 고마워요. 그거 챙겨줘서. 사내가 자신의 왼팔로 감싼 파우치를 오른손으로 짚더니 그녀에게 건넸다. 그런데 염 여사가 파우치를 받으려는 순간 사내가 다시 그것을 자기 품으로 회수했다. 헉! 놀란 그녀를 꼼꼼하게 살피며 그가 파우치를 열었다. 뭐 하는 거예요? 주인, 맞아요? 아, 그럼요. 내가 주인이니까 알고 온 거잖아요. 아까 나랑 통화한 거 기억 안 나요? 터무니없는 그의 의심에 염 여사는 기분이 나빠지려고 했다. 사내는 가타부타 말없이 파우치를 뒤져 지갑을 찾았고 거기서 신분증을 꺼내 살폈다. 주민번호 불러봐요. 아니,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확실해야 해요. 이거 주인 돌려줄 책임 있어요. 거기 주민등록증에 내 사진 붙어 있잖아요. 비교해봐요. 사내는 맞아서 부은 눈을 꿈뻑이며 주민등록증과 염 여사를 번갈아 살폈다. 사진 안 같아 보여요. 황당함에 염 여사는 자기도 모른 채 혀를 찼다. 화도 나지 않았다. 오래됐어요, 오래. 사진. 사내가 덧붙였다. 오래된 사진이지만 분명 염 여사의 얼굴이고 알아볼 만도 한데 아마도 건강 상태를 반영하듯 사내의 시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다. 혹은 그녀가 정말 몰라보게 늙었다거나?
주민번호 말해봐요. 염 여사는 짧은 한숨을 쉰 뒤 사내를 향해 또박또박 말했다. 520725 삐리삐리삐리. 됐어요? 맞다. 확실히 해야죠. 그쵸? 사내가 동의를 구하는 눈짓과 함께 주민등록증을 지갑에 넣고 다시 파우치에 담아 건넸다. 염 여사는 파우치를 받았다. 한바탕 소동이 정리되는 기분이 들자 사내에게 고마움이 물결치기 시작했다. 다른 노숙자들에게 맞아가면서까지 파우치를 지킨 것부터 주인에게 잘 돌려주기 위해 꼼꼼하게 확인을 한 것까지 사실 어지간한 책임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이었다. 그때 사내가 끙 하며 소리를 내며 일어섰다.